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공군사관학교 제76기 우선 선발이 된 정재용, 전유찬 예비생도, 제76 예비생도를 모시고 그간의 여러 가지 수고와 앞으로의 공군사관학교 생도로서 한번 예비생도로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 앞에 정면을 보시고, 저는 이제 공군사관학교 31기 이제 대선배가 되겠는데, 우선 이 두 명의 예비생도가 굉장히 훌륭한 자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에 유능한 인재가 될 것을 확신하고, 또 정말 제가 기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저 앞을 보고 거수경례를 한번 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이제 거수경례는 공군의 부호인 필승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르칠 때도 이제 해야 될 텐데, 제가 정면을 향하여 경례 그러면 필승하십시오. 자, 차렷, 정면에 대하여 경례 필승! 바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정재용 예비생도에게 이제 간단하게 한 번씩 한 6가지만 물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재용 76기에게 1차 시험에 세 과목이 좀 어려웠던 과목이 있었다면 어떤 점인가, 요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은 국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국어를 그냥 어려워해서 1차 시험도 국어가 가장.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나름대로 비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뭐였습니까? 저는 문학을 조금 더 잘했기 때문에 문학에 오히려 빠르게 풀고 독서에 시간을 투자하자 해가지고 문학을 좀 빨리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요. 전유찬 역시 76기 이제 예비 생도가 될 텐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동일한 질문인데 1차 시험에 이제 합격하면서 굉장히 생각도 많았을 텐데 자신 있었던 과목이 뭐냐라는 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에 제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나름대로 어떤 공부하는 비법이 있었다고 하든지 뭐 그런 거 조금만 이야기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영어 단어를 계속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그냥 계속 외워와가지고, 그래서 영어 독해를 풀거나 할 때 이제 해석에서 거리낌 없이 그냥 순조롭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역시 이제 공군사관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 어떤 육사 회사 공육사 회사에서 신체검사가 가장 참 또 중요시 되는데 더욱이 이제 공군사관학교는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차 신체검사에서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정재용 학생은 신체검사에서 특이한 점이 뭐 있었더라면 자신있게 합격이 된 거지만 뭐에 좀 유의하면서 신체검사에 잘 대비를 했습니까? 우선 공사 생도가 되려면 까다로운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눈 검사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과나 좀 상세하게 정밀 검사하는 병원에서 미리 검사 한번 받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군사학교는 전투조종사를 만드는데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시력을 사관학교 4년 내내 잘 관리할 거가 참 중요할 걸 보는데, 본인 나름대로 어떤 대비를 하면서 시력 관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눈에 좋은 영양제도 먹고 눈 스트레칭도 하면서 눈 건강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또 해야 되니까 계속 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유찬 학생에게 또 물어봅니다. 본인은 또 어떤 신체검사에 뭐에 좀 강조점을 주면서 신체검사를 준비했습니까? 저도 똑같이 공사에서는 눈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도 눈을 좀 중요시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가 궁금한 거는 역시 군인이 되고 앞으로 우리 유능한 공군 장교가 되는데 이들에게 가장 더 필요한 게 강인한 정신과 체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체력 검사도 잘 준비를 했을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체력에서 우리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았는지 잘 했습니까? 어떻게 걱정되는 과목은 없었어요? 저는 일단 허리가 잘 안 좋아서 윗몸 일으키기가 가장 걱정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제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거죠? 네. 역시 대단합니다. 체력 검정도 잘 끝냈는데 전유찬 학생도 역시 체력 검정도 여기 거쳐야 될 관문인데 어떻게 또 준비하고 또 성적을 어떻게 잘 받았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초부터 새벽마다 매일 운동을 1시간씩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서 이제 시험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마지막으로 인터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면접인데 이거 역시 우리 그 사관학교에서 이제 유능한 인재뿐만 아니라 인성도 좋아야 되고 적성도 맞아야 면접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정재홍 학생은 그래도 면접에서 좀 특이하게 질문 받았던 것 중에서 뭐 인상 깊었던 뭐 질문이 받았다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이제 면접 거의 다 끝나갔을 때 한 면접관 분께서 저에게 이제 붙으면 올 거냐 라고 물어보는 데서 이제 저의 좀 진실성을 잘 보여줘서 거기서 아마 뽑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것이 정말 진정성 있는 답변을 했으니까 마음에 들어서 합격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면접했을 때 이제 참 앞으로 면접할 학생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좀 성심껏 뭐 최대 전략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선 사관학교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 면접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관생도가 되려는 마음이나 외적 자세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용 부분만 강조하는 것보다 자신이 생도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좀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생도 같은 모습도 보여드리는 게 면접에서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유찬 예비생도 또 한번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기억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별명을 물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스럽긴 할 텐데 어떻게 잘 이렇게 이야기한 모양이죠? 그냥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냥 자신감 있게 말을 했기 때문에 잘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죠. 역시 이제 그런 질문을 아마 받을 때는 아마 면접관 하신 분들이 아마 호의적으로 또 호감을 가지고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밑에 어떤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이제 좋은 이제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이 두 분의 학생들은 또 공무산학교에 들어가서 전공을 이제 선택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전공은 어떻게 할 거고 뭐 할 건가 각자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저는 우선 이과이기 때문에 좀 전투기 이해하고 그런 거에 도움되는 항공우주공학 뭐 이런 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전유찬 예비생도는 앞으로 전공은 어떤 걸 전공해서 뭐가 되고 싶다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과이기 때문에 저도 항공우주 쪽을 전공해서 전투기에 대해 저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제76기 예비생도가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좋은 자원이 공무사학교에 좀 입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두 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76기로면 77기, 78기 계속 공무사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후배들이 계속 들어올 텐데 이 문을 두드리고 싶은 앞으로 미래 후배들에게 한번 한마디 어드바이스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 되는지 한번 좀 길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사관학교 입시가 다른 학교에 비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힘든 만큼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고 지치는 학생들도 많은데 끝까지 노력하고 또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입학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달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리라고 하는 정재용 학생이 이야기했었고 전유찬 학생은 그리고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정말 원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사관학 공군학교에 대해서 후배들이 될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사관학교는 물론 다른 대학처럼 공부도 잘해야지만 또 체력도 좋아야 하고, 그리고 또 면접에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서 생도의 자격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이나 이런 면접 쪽에서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말씀도 잘해주시고 표현도 잘해. 자, 그래서 이제 마칠 때 저희가 이제 미래의 또 후배가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 필승으로 한번 경의하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에 대하여 경연 필승! 자, 아무튼 뭐 1차 시험이 7월 27일로 예정이 돼 있죠. 사관학교 공동 출제로 국영수를 보는데, 자, 대치동 스카이피 교육, 그야말로 대치동에서 가장 오래된 노하우를 가지고 역사를 가진, 그야말로 대치동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관학 경찰대 경사관의 입시 레전드로서 많은 결과를 가져오고 2024학년도에도 혁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교육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국어 담당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저 인사드립니다. 그 옆에는 공군사관학교 나오셨죠? 여기 자막 봤듯이 공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연관장교 출신, 대령 출신이십니다. 공군사관학교 오래 근무하셨죠? 자, 일단은 말이죠. 이 저희가 금년도 공사 합격의 프로젝트는 합격 F-35 비행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우리 평가단장님이십니다. 최관석 평가단장님, 자, 인사 한번 주시죠. 자, 평가단장님 금년도에 이제 신입생 생도들이 76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입학식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매년 뭐 좀 입학식 라이브로 중계되는 국방 홍보원 주간의 국방 TV를 보면은 우리 제자들 역시 제대로 좀 뭐랄까 의식 행사 분열 입학식 할 때 뭐 격려 동작 제대로 하는지 좀 눈여겨보게 되는데, 우리 교육자 평가단이 오랫동안 지도해 오면서 그런 신입생들 딱 그 첫 입학식 때 보면 어때요? 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라 이제 사관학교를 특히 이제 공군사관학교 졸업하면 저희 공군사관학교 하늘을 드높이는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이제 항공 우주 시대의 인재를 저는 이제 선배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들을 보는 마음은 모든 공군사관학교 선배들이 참 대단하게 훌륭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제 녹화 전에 우리 단장님이 이제 4년 전에 일단 저희 교육을 통해서 지금 공사 생도로 4년 생활하고 지금 인관에서 초등비행하는 소위 친구 이제 중2 되겠죠. 일단 초등비행 청주에서 하고 있다는데 그 친구 얘기하다가 너무나 또 좀 반가운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소통하면서 보니까 역시 그래도 그러니까 불과 한 4년 전에 이렇게 면접하면서 또 가르치고 지도했던 그 친구가 생도 생활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공군 중위가 이제 돼서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같이 이제 전화로 했었는데, 이처럼 세월이 금방 가는 것 같아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하여튼 그 친구 소식을 들으면서 공군사관학교 희망하려는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희망한다면 이렇게 이제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치동 보도는 음마사가 로타리 주겠습니다. 스카이피 교육 1차 시험 전문.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초 방배원 직영학원이죠. 사우스 성신대 7호서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 두 직영학원에서 지금 일단은 2020학년도에서 1차 시험 대비하는 학업, 일단 학습 대비 학습 현장학습 진행하고 있고, 3, 4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 적중 1단계, 5, 6월 달에 2단계, 7월 파이널, 7월 27일 전까지 진행을 쭉 합니다. 자, 그래서 이 OT 영상 강의는 일단 1차 시험 중심의 로드맵, 일단 국영수 전문적인 과목별 분석 강의는 제가 이제 별도로 영상으로 공급을 좀 제공해 놨고요.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지원 방향이랄까, 전략이랄까, 그야말로 진정고 공사에 대한 진성 지원의 마인드를 가진 지원자들은 어떤 식으로 임해야 되는 것인가 안내를 좀 해드릴 거니까 참고를 보시고요. 자, 먼저 이제 공사의 교훈이 배우고 있게서 몸과 마음을 좁고 하늘에 바친다. 이 교훈입니다. 네, 단장님도 생도시 때도 똑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과거에도 똑같은 교훈으로 생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글쎄 지금 요즘에 같은 젊은 신입 생도들의 경우는 과거에 저기 일종의 서울에 일종의 바로 대방동 쪽에 보라매 공원이 있는데 왜 그걸 보라매라고 했을까? 그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만 해도 그 보라매 공원 옆에 그 안에 그죠? 네. 공군사관학교 있다가 이제 청주로 이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33기가 마지막 기수인가요? 35기가 마지막 35기가 보라매 마지막 예,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서울 생활을 끝내고 지금은 청주에 이제 공군사관학교 있게 되죠. 네. 예.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공군사관학교를 보게 되면 잘 이렇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원장님이 이제 원장님도 공군을 나오셨지만 모든 그런 직간접적인 정보를 이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모르는 수험생들에게 바로바로 길을 빨리빨리 가이드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공군 학사장교로 해서 사관학교 출신 아니지만 단기장교로서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이제 현장에서는 국어지도 하고 그다음에 꽤 많은 어때요 좀 제자들의 길을 내면서 일단은 지금도 교육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공군 학사장교로서의 어떤 공군의 가족이기 때문에 유달리 공군에 대한 애정과 그런 것들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유달리 공군에 강한, 공사에 강한 그런 면모를 지금까지 보여하고 입시 결과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 봐요. 저기 우리 단장님 좀 거수경 같이 하고 있죠. 올해 합격생들 그야말로 참 기특한 대표 우리 합격생들인데. 그래서 제가 경례를 하면 이들도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군사관학교를 또 대표한다는 이런 합격생들이 저희들이 이제 합격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76기 올해 입학 생방송 진행했던 그 모니터 초기 화면은 캡처한 거고 그다음에 자 요것도 이제 실제로 76기 올해 입학식 장면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제자 단장님 것들 통해서 합격한 이 친구들 이 제자들이 지금 딱 하는 정복을 입고 입학식 참석을 했는데 참 보면 아주 좀 그야말로 기초가 튼튼하게 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늠름하죠. 예. 그리고 제 학원 같이 전문화대 아카데미에서 좀 그래도 1차도 2차도 교육을 받고 입소한 친구들 보면 입교한 친구들 보면 거의 자퇴율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 진성 마인드로 또 이제 그만큼 사전에 충분하게 프리스타디, 그렇죠. 사전에 소양 교육을 받고 이제 입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을 가지면서 여기 와서 국어, 영어, 수학 1차 시험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 거는 뒤에서 이제 연결되는 그 보장받을 수 있는 강력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에 익숙하게 되고 자신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보통 그 사관학교 1차 시험 국영수인데 뭐 육사 공사에서 사관학교 4군데 공동 출제는 이제 7월 마지막 토요일로 봅니다만은 일단은 난이도는 뭐 수능보다 좀 높다고 봐야 되는데 1차 시험 국영수가 근데 역시 그 1차 사관학교 합격을 하게 되면 1차 합격한 수험생들 보면 9월달에 평가원 뭐 수능 모의고사 보니까 거의 이 국어 영어 수학 1등급 등급이 장난이 아닌데 보니까요. 최종 합격한 친구들 보면 수능에서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시 이제 사관학교 준비한 과정 자체가 워낙에 일단은 7월 마지막 토요일인데 수능보다 3.5개월 정도 1차 시험을 미리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강도랄까 이런 때요 좀 뭐랄까 진취성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일단은 여러분들 그 사관학교 특히 공사 파일럿이 되는 어때요? 그야말로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첩경이 되는 지름길인데 4년간에 걸쳐서 학비 국가 예산으로 국가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다 여러분들 매월 포미주비 그 산들의 포미주비가 뭐 생도 1학년 기준하면 100여만 원 전후가 될까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장을 해주면서 졸업할 때까지 모든 국가적인 국비적으로 해주니까 안심이 되고 이제 공부를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또 이미지들은 아무래도 이전에 좀 합격을 해서 지금 우리 제자들인데 생존생활하는 친구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졸업을 해서 이미 조종사 파일럿으로 있죠. 저희가 14기이기 때문에 꽤 좀 계급도 자꾸 높아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매년 뭐랄까 2차 면접 준비할 때는 현충원에 있죠. 국립현충원 거기도 참배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야말로 정신을 정제시키고 있죠. 시험장에 가기도 해줍니다만 저희만의 어떤 노하우, 자 오랜 캐릭터, 자 물론 1차 시험이 패스가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죠. 일단 사관학교는 남학생은 1차에서 이과가 6배수, 그렇죠. 문과는 4배수로 뽑잖아요. 여학생들은 보통 8배수로 1차 선발하는데 그 배수에 들어가야 2차에서 어때요? 신검, 체력, 그 다음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과 공부도 마찬가지 이런 로드맵을 미리 이렇게 구상해서 전개를 시켜주면은 그게 뒤따르는 게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어디가 있나, 내가 뭘 해야 이렇게 갈피를 못 잡았음에도 우리 원장님의 그 전문적인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주면서 어떤 뒤에 있는 꿈에 대한 전망을 로드맵을 쫙 해주니까 안심하고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전문 아카데미의 장점이 그런 게 있죠. 네. 그다음에 자 일단 우리 최관석 우리 평가단장님은 어쨌든 공군사관 31기로 졸업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공군사관을 계속 오래 근무하셨는데 여기 양력 간단히 나옵니다만은 좀 우리 최 박사님 저는 이제 그 공군사관학교에서 계속 생도들을 가르쳐온 이제 교수회원으로 이제 근무를 해왔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저는 자랑스러운 후배들을 공군사관학교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 이제 국가의 훌륭한 파일럿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소명의 의식을 이제 가지고 공부를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자원봉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공군사관학교는 어떤 곳이냐, 그리고 공군의 미래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게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로 위탁교육을 가셨고 서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또 공군사관학교에서 이제 생도 인성교육처장, 생도대 운영처장, 뭐 체육처장 등등을 일정에 어떤 역임하시면서 그야말로 한평생을 일단은 공군의 가족으로서 간부로서 활동하셨는데 글쎄 뭐 지금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 마인드나 어떤 그렇죠. 우리 이제 예 그렇습니다. 네네. 생도 시절에 들어왔던 그런 기백과 패기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는 그때 그 생도 교육을 잘 받았고 그 이전에 만약에 제가 아마 이러한 그 학원 시스템에 만약에 있었더라면 더더욱 나아질 수가 있겠지만은 그때 그 청년 사관생도의 정신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저의 삶의 나머지를 계속 영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군의 꽃은 역시 이제 저 비행기, 네. 역시 전투기, 그다음에 수송기, 헬기,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예 전투기가 F-35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어찌됐든 이게 어때요? 이게 자 교육 슬로건에 합격, F-35 비행이다 그 얘기입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이 말이죠. 결국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런 어떤 간부로서 예비 간부로서 소양 교육을 받는 사관학교에 자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군의 꽃은 역시 이제 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공군의 어떤 조직과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가 일단 비행기를 띄우는데 일단은 목적을 두고 이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좀 동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항공기에 대한 한국의 꿈을 가진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우선 이 항공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이 꿈을 갖게 될 텐데 어떤 수험생들 내가 공군사관학교에서 가서 뭐 비행기 조종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신세대 요즘에 MZ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최첨단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거는 노력만 가게 하고 천부적인 그 소질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세대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자신이 없다 이렇게 진로 결정을 해서 그럴 게 아니고 도전해서 한번 나도 조종사가 되겠다. 충분한 그 환경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솔직히 이제 세대가 흘러갈수록 어떻게 보면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조종사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조종사에는 뭐 전투 조종사도 있지만 네. 민간 항공기, 민항기 조종사 있고 물론 이제 뭐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조종사의 길로 가게 되면 14년은 의무적으로 조종사로 이제 복무를 해드리는 그런 옵션이 있지만 그 시간이 금방 갑니다. 예. 그런 경우 이제 민간 비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나저나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그 4년간에 걸쳐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을 좀 가졌는가라는 측면에서 1차 시험도 뭐 거의 뭐 1등급에 준하는 점수 얻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일정한 소정에 일단 점수가 되면 국영수가 패스가 되면 아까 얘기대로 이제 1차 합격자 배수에 들면 2차 면접 또는 체력 이런 걸 통해서 물론 공사의 특성상 조종사 선발이다 보니까 공중요원 선발이다 보니까 신검이 무척 까다롭죠. 네, 그렇지. 신검이 좀 까다로운 편이 신검 기준을 좀 완화한다는 그런 좀 약간 그 얘기도 돌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이제 첨단 항공기고 그러니까 인체도 거기에 이제 적응하도록 돼 있으니까 과거처럼 이제 야 신체 검사만 강하게 강조하다 보면 그 남들한테 그거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를 조금 완화시켜두면서도 훌륭한 인재를 비행 감각이 있는 친구들을 하려고 이게 공군의 이거 노력이거든요.
아무튼 뭐 공군이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K 방산 수출도 많이 하고 자체 국내 일종의 국산 그 전투기도 훈련 기준 재생산도 많이 하면서 이제 폴란드로도 수출의 길이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항공 급유기도 이제 도입을 했는데 자 이것이 이제 프라미스 작전 같이 말이죠 해외에 그죠 어떤 재난 상황이라가 이렇게 생길 때는 우리 교민들 갖다 이송하기 위해서 이 공군 수송기가 직접 작전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만큼 공군의 역할이 이제 글로벌하게 변해가고 있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작전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 세대들이 올라오면서 이것도 도전하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원 동기서 6월 14일부터 원선입니다. 24일까지 한 열흘간을 갈때는데 그때는 당연히 지원 동기서를 의무적으로 2개 항목으로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의무로 입력을 해야만이 수험권을 줍니다. 그때 이제 지원 동기에도 가장 생짜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단은 바쁘겠지만,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조종사는 가슴에 날개를 난다. 예를 들면, 이런 비행 조종사, 전투기 조종사와 연관된 도서 한 권쯤이라도 좀 정독을 해서 한번 좀 곱씹어서 여러분 걸로 소화해두는 것도 굉장히 지원 동기 중 하나가 아닐까. 그죠? 또 필요합니다. 나중에 2차 면접을 할 때 더 필요한 거니까. 본인이 어때요? 조종사가 되는 데 있어 영향 기준 도서가 뭡니까? 얘기해 보시오. 충분하게. 하늘에 새긴 신념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조종사 경험담이 있는 어떤 책이니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독방 실화 기반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게 보면 이제 공군사 관학교 안에 이제 임택순대 공사 1기 그다음에 이제 고 박명열 소령 공사 26기 이 두 분의 일종의 흉상, 그다음에 전신상이 이제 이렇게 공사 내에 있다고 좀 얘기 들었는데. 네, 이런 거 이제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이제 공군의 이제 전투 조종사라는 거는 이 공짜가 있는 게 많은 훈련도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놓으면서 이들의 꿈을 가지고 비행기 전투 조종사가 되자 이러한 뜻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공사 1기 임택순회인데 1기 중에서 공사 출신 첫 전사자들아 6.25 그렇죠. 어떤 거의 끝날 무렵에 그랬던 건데 근데 부자가 이제 전투 조종사인데 일단 순직을 한 그런 케이스. 아들은 52기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26기 했다. 참 이런 거 뭐랄까 자 운명이죠 운명. 그렇죠. 공군의 이제 정신에 이제 또 살아있을 수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말이죠. 일단은 뭐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합격생들의 합격담, 물론 단장님하고 저하고 뭐 생생 토크로 하기 전에 바로 앞에 영상이 쭉 나갔죠. 여러분들 합격생들 합격담, 우리 그 단장님하고 같이 인터뷰하면서 했던 그 영상 합격담만 유심히 봤을 건데 그 속에 다 이 힌트가 답이 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줌으로써 여러분이 팩트 체크를 하는 건데 일단은 아직은 뭐 2025학년도 전형은 안 나왔지만 거의 작년도에 획기적으로 공사가 전형을 바꿔놨기 때문에 올해 아마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뽑는 인원은 235명 그대로 변동이 없고 근데 작년도에 2023학년도 핵심적인 변경사항 뭐 핵심만 체크 좀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제 올해 입학한 친구들이죠. 그렇죠. 있었고 이제 올해도 또 동일하게 나갈 것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면은 이게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과거에는 왜 이렇게 이제 학교에 추천하면 근데 다만 이제 한 학교에 5명으로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회사도 5명, 육사도 5명, 간호사도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가는데 한 학교당. 그러니까 이제 뭐 졸업생 고사 합쳐가지고. 근데 5명이 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조금 컨트롤 하겠죠. 몇 등급 이상 기준이 따로 없거든요. 국가 간에 투철한 학생을 추천하세요라고 딱 그거밖에 없더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그 기준인 것이지 그 이외에 또 도전하고 싶은 사람 그건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매여 있지 말고 야 이거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2차 시험이라는 건 기초에다가 자기의 그걸 하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은 이제 정원에 30%인데 참고사항으로 하고 또 이제 가능하면 받으라고 이제 가이드하고 코치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공사나 이제 육사처럼 마찬가지 학교장 추천을 받고 나면은 1차, 근데 문제는 학추를 받는다 합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차에 그 몇 배수에 들어가야만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게 되면 1차 성적이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는 있고 이제 지원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거 한번 체크 좀 해주죠. 근데 이제 비조종 분야에서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공군사관학교 조종사도 만들지만 저처럼 이 조종은 아니더라도 특별하게 해서 서울대학교를 보내서 연구할 수 있는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 또 별도로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이제 기회가 많다는 거죠. 공군사관학교 가서 조종사가 안 된 경우가 있더라도 R&D 분야에 가가지고 연구해서 항공 방산업에 가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해서 항공기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비조종 분야에서 이제 우주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런 걸 연구하라고 이것도 이런 훌륭한 자원을 선발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전문화된 분야 4%로 비조종 분야죠. 이게 네,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특례 입학으로 이제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들어온 자녀들 어학 능력 시험이 있었는데 이제 금년도에 폐지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좀 부담 가지고 지원이 좀 많이 응시하는데 좀 호응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려고. 그렇습니다. 근데 면접 비중이 워낙 커졌는데 학교 장초 받게 되면 450점은 어찌됐든 일반 전형 학교 장초를 받지 않은 경우 학추를 받으면 이제 1000점 만점 650점인데 요 면접 비중 상관하게서 확 이렇게 좀 많이 비중을 두는 어떤 요인은 뭐라고? 결국은 이 항공기 고가의 항공기이기 때문에 인재를 뽑으려면 인재는 뭐 이런 뭐 이런 거 다 하려면 결국 확인해 보려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들어갖고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확인해야 된다. 면접을 하면서 우리가 뽑을 인재가 진짜인가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확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잠재 역량,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뭐랄까 개인의 어떤 가치관 문제, 공동체 희생의식 등등.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철저한 국가관 안보관이죠. 그렇죠. 또 공부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또 나오는 거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학원학교를 그냥 바보처럼 가는 게 아니고 공부하면서 내가 왜 여기를 가야 되지? 그러면서 나한테 국가는 무엇인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이제 해서 이 국가관도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이제 지금까지는 20점인데 이거를 좀 약간 가산점을 좀 축소한 그런 현상인데 아마 이게 대표적으로 작년에 많이 변했던 사안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학교장 추천이 정원이 30%인데 일단은 뭐 저 1차에서 이과는 남학생 6배수, 문과는 4배수, 그다음에 여학생은 8배수 선발해 놓고 근데 이제 공군사관학교는 1차 저 최초 합격한 학생들이 6배수나 4배수가 안 찾을까 봐서 일단은 예비 번호 주면서 추가로 더 1차 합격 기회를 더 주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영수가 100점씩 원점수인데 등급제가 아니고 표준점 별안해서 하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점수제이기 때문에 좀 특정 한 과목에 약해도 다른 과목 끌어올려서 합격하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나저나 1차가 안 되면 일단은 배수에 안 들면 2차 응시할 기회를 안 줘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30%가 이제 학교장 추천인데 학교장 추천 하게 되면 일단 1차 성적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는 여기서 학교장 추천 30%에 안 들면 일단 일반 뭐랄까 전형으로 다 2월이 된 장점이 있다. 그런 선택 기회를 더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학교장 추천은 좀 유리하다. 한 학교에 5명입니다만은 종합선발은 이제 정원의 20%인데 이제 수능까지 합산이 되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 학교장 추천을 받게 되면은 학교에서 어찌됐든 인정을 해줬다라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1차 시험 몇 배수에 들기만 하면은 2차 합산하지 않잖아요. 면접이 650점인데 워낙 비중이 크니까요. 사관학교는 사실 내신이 일반 대학처럼 그렇게 절대성이 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뭐 등급당 한 2에서 2.5점 정도 보면 되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기에 어찌됐든 1차에 좀 합격을 해야만이 국영수라는 어떤 큰 뭐랄까 이 허들을 넘어야만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배수 드려야만이 이제 2차 면접할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금년도 7월 27일 날 1차 시험 날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험 보죠. 4개 사관학교가.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1차 발표되고 8월 한 초쯤 발표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8월 말부터 해가지고 보통 10월 중순까지 조별로 1박 2일 쫙 하니 신검,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체력. 자, 이랬습니다만 워낙 면접 비중이 크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봐도 되겠고 사관학교는 일단 국어는 뭐 문학과 독서만 본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수능이 45문제에 어때요? 자, 문학 독서가 34문제, 엄매, 화작 선택이 있지만 사관학교는 공동 출제인데 선택이 없어요. 30문제 50분입니다. 저도 국어 지도합니다만은 국어 어때요? 독서, 문학 각각 15문제씩 나옵니다. 의외로 있죠. 좀 시간이 모자라니까 타이머 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있죠. 매체 SNS에 많이 국어, 영어, 수학 전략을 갖다가 엄청 많이 기획을 해서 올리는 거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문제 50분에 푼다.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영어인데 듣기가 아예 없죠. 듣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영어가 빈칸 추론, 논리구조 문제이죠. 추론형. 근데 또 하나는 순서 배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답이 꽤 나오고 어렵습니다. 30문제 50분에 풉니다. 근데 수학은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수원투에다가 이제 미적분은 주로 이과 애들이, 문과는 주로 확통 선택을 많이 하는데 역시 말이죠. 미적이나 확통 같은 어떤 선택 과목은
수능보다 3.5개가 빨리 보기 때문에 좀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는 전 범위라고 공지하지만은 의외로 조금 약간 쉽게 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약한 수험생들이 의외로 있죠. 좀 뭐랄까 좀 덕을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점수가 아니고 그걸 표점으로 변환해서 합산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학생들 앞에서 영상 봤죠? 학생들 뭐 어떤 학생들은 국어가 약해, 어떤 학생 수학이 약해, 어떤 학생 영어가 약했는데 듣기가 또 그렇게 영어가 변수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참고로 그 점은 좀 염두에 두고 우리 선생님들 국영수 전문가들이 말이죠. 총체적으로 지도를 해줍니다만은 자 이것은 말이죠. 커트라인 예상 컷입니다. 사관학교는 어때요? 이런 커트라인도 공지를 안 해요. 또는 표준 점수로 변환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 원점수 가지고 커트라인 잡는 거는 저희가 추정일 뿐이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공사, 문과 뭐 몇 등급이 돼야 또는 몇 점이 돼야 합격이 되더라 또는 어때요? 이과는 몇 점이 돼야 합격이 되더라 그런 거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온 숫자들은 말이죠.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일단 어찌됐든 자 어찌됐든 1차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기초학력 지수는 좀 보자 이거지. 학생이니까. 더군다나 수능을 준비한 학생이기 때문에 어때요? 일단 평가 장치로서는 수능에 준하는 국영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1차 시험 국영수인데 학생들이 조금 더 유념을 해야 될 점이 뭐라고 봅니까? 너무나 기출 문제에만 맹신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기초 실력이 네. 기초 실력이 또 중요하고 네. 기본이 또 충실해야 된다. 네. 그래서 보고요. 네. 이게 지금 그 이 점수대로 하면 너무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꽁꽁하는 것보다 기초가 좀 충실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공부에 흥미를 주면서 이 너무 어렵게만 가다 보면은 어렵게 보면 포기하는 그런 생각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기본에 충실해라. 이 공부 잘한다면 예를 들면 사관학교라는 거는 공부를만 이렇게 중요시한다면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적정한 그 선 4년간의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지능과 학문적인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작년도 2024학년도 수능이 워낙에 국영수가 다 어려웠거든요. 불수능이었는데 역대급으로 수능이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는 또 2023학년도는 또 코로나 이제 끝물이면서도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또 역대급으로 사관학 시험이 어려워서 점수가 많이 다운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24학년 작년도에는 또 갑자기 킬러성 문제 배제하라 하면서 수능보다 이전에 봤단 말이에요. 좀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이제 원점수 기준은 좀 많이 업이 됐죠. 근데 금년도에는 또 수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이클이 돌면은 또 7월 달에 보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네. 좀 그 어렵다라는 그 난맥상이 수능에서 그 흐름이 좀 연결될 거기 때문에 너무 기존의 기출 문제 얽매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업을 시키는 1차 준비는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좀 더 뭐랄까 기출 문제를 연계하고 벤치마킹한 다양한 모의 문제 있죠. 특히 국어 30문제 50분, 영어 30문제 50분 타이머 태간 훈련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모의 문제를 개발해서 지금도 시뮬레이션으로 일단 모의 문제 훈련하고 있고 수학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수학이 약한 수험생들이 의외로 합격을 꽤 많이 합치다 보니까 국어 영어는 사실 끌어올리기 좋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수학에서 이 컴플렉스를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그 점 아시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2025학년도 7월 27일 1차 시험을 위한 로드맵 물론 앞부분에서 말이죠 간단하게 이제 뭐 공군사관학교에 어떤 관련된 지원하는 어떤 마인드랄까 로직 그때 안내해드렸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1차가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 1차 거듭 얘기입니다. 남학생은 6배수 자 그다음 이제 이과 자 문과는 4배수 그다음에 어때요? 자 여학생의 경우 8배수입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우리 현재 뭐 소일에 연관해가지고 예비역 지금 이제 중1을 앞두고 있는 초등병하는 우리 수험생 같은 경우 그 친구는 또 이제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특례로 이제 간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잘하지만 수학이 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좀 고통을 많이 겪을 것 같은 친구예요.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길을 쓰고 예, 길을 쓰고 해내서 성과를 이룬 거 보면 야 참 이게 역시 뜻이 있는 곳이 길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지만 가지면 못할 게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300점, 국영수 100점, 300점 기준한다면은 한 220점만 넘어서면은 추가 합격까지 고려해서 더군다나 아까 학교 장수 30으로 받으면 1차 성적이 아예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1차를 안 본다는 게 아닙니다. 1차 그 몇 배수 들어가야 2차 전형에서 자, 신검 통과돼야 되고 체력하고 면접하고 내신 합산해가지고 그 중에 30%를 미리 뽑기 때문에 이게 우선 선발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거 읽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자, 일단 77기입니다. 여러분들 2025학년도. 이제는 뭐 좀 벌써 1년 훌쩍 지나갔습니다. 일단은 그 올해 그 2025학년도 공사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좀 갖춰야 될 마인드,
좀 어드바이스를 간단하게 한번 좀 네. 해주시죠. 시작이 이제 반이라고 말이 있지만은 실제 여기에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그 목표를 현실적으로 실현했을 때 이 가이드를 잘 해주고 또 그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설정을 잘 해주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니까 차분하면서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평가단장님의 어떤 그 조언들 아주 좋은 말씀, 금과 억조 같은 말씀 잘 참고하시고 저는 아무튼 1차 시험 합격을 위한 그 국어 그다음에 영어, 수학 우리 전문가들이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우리 스카이프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저는 스카이 진학 교육은 제가 이제 주로 2차 면접, 그 다음에 진학 컨설팅 중심의 그런 직영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우선 1차 합격을 확실하게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고 해왔고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1차 합격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합격의 기대감을 분명히 확실하게 담보를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튼 화이팅 하면서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자, 다 같이. 자, 화이팅! 화이팅! 한 번 더 다 같이 화이팅!